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멋진 계획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획에도 없던 글램핑을 하게 생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간 영국의 수영 전국대회가 있는데 제 아들이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일 내내 수영장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수영대회가 있는 장소가 캠브리지에서 한 1시간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좀 먼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 내내 운전하면서 보내는 건 싫어서 제가 운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총지배인 시절이 그리운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그리운 거는 기사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운전을 하기 싫어서 우리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글램핑, 그러니까 캠핑을 한다는 거죠. 캠핑하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즐거운 계획 많이 만드셔서요. 봄날의 주말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미준의 금요일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미준에서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또 ETF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2022년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의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주가의 흐름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열심히 줍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ETF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ETF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시킹 알파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세미컨덕터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ETF들이 지금 레코드 인플로우를 보이고 있다. 자, 인플로우즈가 뭐냐면요.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관련된 ETF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냐면 레코드니까 사상 최대의 금액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은 여전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요, 좀 이 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미컨덕터 반도체의 Exchange Traded Fund, 줄여서 우리가 ETF라고 부르는 거죠. 자, ETF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은 스톤처럼 돌덩이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ETF들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우리와 같은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자금을 이 시장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세그먼트에 투여하고 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세미컨덕터 반도체 ETF들은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금 흡수하고 있냐면 6.8 빌리언 정도의 자금이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6.8이면 68억 달러잖아요.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전체 자금이요, 지금 6.8이 안 된다고 합니다. 5.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2 빌리언이라는 것은 2021년 1년 동안 들어왔던 자금인데 그거를 지금 3개월 반 만에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6.8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지금 반도체 관련 ETF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치를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반도체 관련 ETF에 들어온 자금이요, 2.1 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들어온 2.1 빌리언을 지금 3개월 반 만에 한 3배 정도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ETF에 대한 그 인기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VanEck Semiconductor ETF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티커네임이 SMH인데 이게 많은 ETF 중에 하나의 예다. 가장 운영 자금의 규모가 큰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MH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플로우즈가 완전히
폭발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흡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YTD까지의 성적표를 보면요,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 ETF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1.6%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투입된 자금이 2.38빌리언이나 된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은요, 2021년 1년 전에 1년 내내 12개월 동안 들어왔던 자금이 1.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 3.5개월 만에 이 1.33을 2배 이상 좀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SMH라는 ETF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ETF에 관심이 많은지,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두 가지의 ETF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투자자들이 얼마나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관련 ETF 중에 레버리지를 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쉐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줄여서 SOXL 티커네임을 쓰고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쉐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불이고 아래에 있는 건 베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거고, 베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OXL은 3배짜리 반도체 ETF, 그리고 SOXS는 3배짜리 레버리지 반도체인데 그 방향성이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의 인플로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SOXL, 즉 3배짜리 위로 올라가는 불 반도체 관련 ETF를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TD로 주가가 무려 59.9%나 하락했습니다. 뭐 60%니까 완전히 폭락해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여된 자금을 보면요, 무려 4.06빌리언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3개월 반 동안 투입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거꾸로 가는 반도체 ETF SOXS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는 47.2%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3배짜리 위로 우상향하는 반도체 ETF는 59.9%가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 추세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47.2%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투입된 자금을 보면요, 아까 그거는 4빌리언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55.4밀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거죠. 거의 뭐 SOXL에 비해서 뭐 한 2%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2%도 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인베스터 플로우는 지금 어떠한 점을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파이낸셜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금융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산업 조합 뭐 그런 거겠죠.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매출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2022년 2월 달에 지금 총 매출의 규모가 52.5빌리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해랑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려 32.4%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월 달,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비해서도 2월 달에 매출이 한 달 만에 3.4%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ETF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매출 실적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32.4%나 올라갔고,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3.4%나 올라가니까 매출 추세는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커다란 하나의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현재 디맨드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디맨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다른 세미컨덕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ETF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SOXX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잘 알려진 그 반도체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식 네임은 iShares Semiconductor ETF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SPDR S&P Semiconductor ETF가 있습니다. 자, 티커 네임은 XSD고요. 세 번째로 Invesco Dynamic Semiconductors ETF
PSI가 티커 네임, 마지막으로 The First Trust Nasdaq Semiconductor ETF가 있습니다. 티커 네임은 FTXL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지금 ETF가 새롭게 지금 좀 소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운용 자금의 규모가 큰 거, 우리가 보통 AUM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Assets Under Management.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로 봤을 때는 SOXX,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SMH, 이렇게 두 가지의 ETF가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SOXX 같은 경우는 7.99빌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운용 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SMH 같은 경우는 7.56, 만만치 않은 운용 자금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랑 지금 S&P 500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도표를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의 선이 S&P 500 스파이의 주가 흐름이고요. 그 밑에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죠. 하나는 분홍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거의 나란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SOXX고 하나는 아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SMH거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ETF의 성적표가 지금 스파이에 비해서 S&P 500의 평균 수치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킹알파의 기사를 통해서요, 올해 2022년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ETF들조차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험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 바꿔 얘기하면요, 최근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든지 클라우드 혁명, 뭐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미래,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도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하나의 커다란 테마가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뭐 끊임없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키워드들의 미래를 우리가 만약에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ETF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 관련된 ETF들 중에서 어떠한 ETF가 조금 더 적절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 이 ETF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치적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시킹알파의 메인 화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기능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킹알파 가장 왼쪽에 프리미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프리미엄 멤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Compare Stocks and Funds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교를 원하는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ETF를 넣어놓고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자, 여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Create New Comparison이 있죠. 뭐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뭐 다른 컴패리슨이 여기 나옵니다. 차지 포인트랑 블링크 차징을 비교한 적도 있고요. 빵 주식들을 가지고 비교한 적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교 차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까지 우리가 심볼을 넣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늘 심볼은 SOXX죠. 가장 유명한 반도체 관련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hares Semiconductor ETF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넣을 ETF는 SMH겠죠. 자, SMH 여기 나와 있습니다. Fnac Factors Semiconductor ETF 클릭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넣을 수 있는 ETF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XSD죠. XSD도 우리가 직접 한번 넣어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SPDR, S&P Semiconductor ETF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SI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PSI는 Invesco's Exchange Traded Fund Trust,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죠? FTXL입니다. FTXL 가장 여기 있죠. First Trust Exchange Traded Fund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5개의 그 반도체 관련된 대표적인 ETF를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장 밑에 있는 Compare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5가지의 티커 네임이 쭉 나오게 되고요. 정확한 이름은 밑에 나와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에는요, 개별 종목처럼 ETF에도 이렇게 그레이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퀀트 레이팅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종목 중에서 모멘텀, 지금 가장 힘이 좋은 그러한 ETF가 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MH가 B 플러스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OXX가 B, 그 뒤를 XSD가 B-, FTLX 역시 B-입니다. 상대적으로 PSI가 가장 현재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익스펜스를 보시면 수수료죠. 수수료 관련해서는 SMH 그리고 XSD 두 종목이 가장 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디비던드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도체 관련된 ETF는 SOXX다. A-를 받고 있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FTXL, B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ETF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버려 보니까 유일하게 SOXX만 C-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D를 받고 있으니까 좀 리스크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플로우, 즉 현금의 흐름이 좋은 ETF를 살펴보면요. SMH가 가장 좀 현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SOXX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레이드가 가장 좋은 두 가지의 ETF가 SOXX 그리고 SMH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비던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SOXX라는 ETF에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률이 0.8%고요. SMH는 0.64%입니다. 나머지 3개의 펀드는 상대적으로 좀 배당률이 떨어지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배당 쪽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디비던드 성장률을 보시면 좀 두 가지의 펀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평균 성장률이 SOXX 같은 경우는 14%가 넘는데요. SMH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켜준 주식은 SOXX라는 ET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반면 조금 길게 5년 평균으로 보니까 두 ETF 모두 20%가 넘는 아니면 20%에 가까운 건강한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펀드가 한 가지 커다란 그 배당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SOXX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지금 쿼터에 한 번씩 줍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SMH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배당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두 가지 펀드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1년 동안 SOXS는 3% 정도 주가가 하락한 반면 SMH는 2.74% 떨어졌고요. 그리고 YTD를 보면 21%, 20%, 그리고 3개월은 18%, 18.25% 뭐 굉장히 좀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3년 동안 SOXX는 110% 그리고 SMH는 115%나 올라갔고요. 5년 동안은 229, 222%, 10년은 657%, 611% 따라서 건강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는 보여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퀴디티는 이제 현금의 유동성이죠. 유동성에서는 이제 AUM이 이제 운용 자금의 규모인데요. 두 종목이 가장 커다란 저 운용 자금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8빌리언 그리고 7.62빌리언이니까 두 개가 좀 압도적이죠.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XSD 같은 경우는 1.2빌리언, 나머지 두 개는 밀리언의 규모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죠. 자, ETF 같은 경우는요. 홀딩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SOXX는 35개의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SMH는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ssets in Top 10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보유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10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보시면 SOXX 같은 경우는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56% 그리고 SMH가 59%니까 두 종목 모두 좀 어떻게 보면 10개 종목에 많이 기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턴오버는 높을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23%, 20% 따라서 두 개의 ETF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여기 보시면 PSI 같은 경우 95%
그리고 FTXL은요 113%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31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ETF가 FTXL이잖아요. 근데 1년 동안 31개 이상의 종목이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턴오버가 높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SOXX, SMH 두 가지의 ETF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 놓고 비교적 그 종목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여기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 관련된 ETF 5개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의 ETF는 아무래도 SOXX 그리고 SMH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OXX 그리고 SMH에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SOXX 클릭을 하시면요. SOXX라는 ETF의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서머리 바로 옆에 홀딩즈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탑 10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이 SOXX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8.9%가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가 돼 있고요. 브로드컴이 8.53%, AMD가 7.05%고요. 인텔이 6.17%, 퀄컴이 5.28%,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29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4.25, KLA가 4.18%, 마벨 테크놀로지가 4.18, 아날로그 디바이시즈가 4.10. 그래서 지금 토탈이 56.95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35개의 종목들 중에서 지금 탑 10을 차지한 이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6.9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백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SMH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홀딩즈가 나오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탑 10이 나오는데 역시 첫 번째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10.54%의 자금이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약간 다르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즉 TSMC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SOXX에는요. TSMC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좀 하나의 차이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SML도 지금 첫 번째 ETF에서는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살펴봤던 SOXX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만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종목 바로 SMH 같은 경우는 꼭 미국 종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리고 ASML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5.06, 브로드컴이 5.02고요. 인텔이 4.95, AMD가 4.68, 퀄컴이 4.63이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즈가 4.60, 램 리서치가 4.45입니다. 전체 26개의 종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에서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다소 높은 편이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두 개의 종목, 지금 두 개의 ETF가 비슷한 추세를 과거에도 보여왔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격이 비슷하고 퍼포먼스도 삐까삐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미국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SOXX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TSMC 그리고 ASML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SMH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미주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가 방송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아이온큐라는 주식 종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퀀텀 컴퓨터, 우리말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는 컴퓨터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바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 방송을 보시면요,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